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만 하고 바로 오늘 수업 갑시다. 자, 저번 시간이 토요일 날 수업했던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업이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수업이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첫 번째 배웠던 게 뭐 배웠냐? 토요일 날 오신 분들 잘 떠올려봐. 동적 평형이라는 걸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제 물을 여기 정해진 용기에다가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뚜껑 닫으면은 처음에는 요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는 증발 속도가 있을 거고, 증발 어느 정도 되면 응축되는 속도가 있댔지.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되고, 요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다 라고 했을 거야. 이 평형 상태에 도착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가역 반응이라는 거랑 비가역 반응이 있다고 했고, 가역 반응은 뭐고 비가역 반응은 뭐니?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잘 되는 애를 가역 반응이라 하는데,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은 잘 안 되고 정반응만 거의 되든가 아니면 역반응이 아예 안 되는 반응도 있겠죠. 이걸 이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서 평형을 만족하려면 당연히 가역 반응밖에 안 돼요. 비가역 반응은 아예 역반응이 안 되니까 평형 자체가 이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 특징 같은 거 얘기했을 거고, 산성의 종류, 염기성의 종류, 그래서 강산이 뭔지, 약산이 뭔지 이런 것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네들이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첫 번째로 산과 염기를 정의한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한 산과 염기도 얘기했고, 자, 이것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라고 하면 정의가 뭐였냐? 자기 자신이 H+를 내놓는 물체로 작용하면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라고 하고,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뭐였어? 반응할 때 자기 자신이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산이다 라고 했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만 모든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댔잖아.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산성은 똑같아. 자기 자신이 H+를 내놓는 물체로서 작용하면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인데, 염기가 다르죠? 염기는 어떻게 됐냐? H+라는 수소 이온을 받으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성 물질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짝산, 짝염기에 대한 개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까지는 잘 기억을 해. 자, 이제 오늘 내가 화학 평형이라는 걸 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화학 평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동적 평형이에요. 근데 화학 2에 그대로 나온다. 이거 똑같아.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똑같이 나오죠? 가역 반응은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한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일정해지는 그 상태를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했고, 저번 시간에 이 동적 평형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세로축은 반응 속도,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봅시다. 맨 처음에 넣어준 그럼 물이 증발되는 걸 정반응이라 할 때 증발 속도는 일정화됐죠? 근데 증발되었던 수증기가 다시 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응축 반응이라 하고, 걔가 역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식이 그래프가 나온댔잖아. 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평형에 도착한다라고 했을 거야. 여기를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화학 평형이라 합니다. 화학 평형. 여러 가지 평형이 있는데 오늘 이걸 먼저 배울 거예요. 화학 평형. 평형이라는 게 되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얼마나 있냐, 이걸 농도로 알고 싶다는 거야. 화학 평형은.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책을 한번 볼게. 화학 평형에서 동적 평형,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거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이래. 그럼 얘가 적갈색이고 얘가 무색이면 정반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색깔이 무색에 가까울 거고, 역반응을 많이 할수록 적갈색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언제는 정반응 많이 하고 언제는 역반응 많이 할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학 평형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야.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랬어? 온도라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정반응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일정량 이하면은 역반응이 잘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우세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계속 온도 얘기가 나오잖아. 온도가 일정할 때 막 이렇게. 그래서 온도라는 조건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온도를 이상적인 온도라고 하고 왜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할 거냐면 화학 1에서는 우리 0도씨였잖아. 화학 2에서는 25도씨입니다. 25도씨. 이걸 우리는 상온이라고 하잖아. 중딩 때부터 배웠던 상온이라는 개념이 25도야, 25도. 그래서 요 25도에서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뭐 아무튼 좀 이따 다 볼 거니까 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화학평형 봅시다. 내용을 먼저 볼게. 지금 얘랑 얘 반응해서 여기도 나오죠? 25도씨. 이게 이제 일정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상태라고 해요. 표준 상태. 25도씨의 밀폐된 용기에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와 사산화이질소만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농도는 다음과 같대. 잘 봐. NO2만 넣으면,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이 정반응이야. 근데 계수 맞추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역반응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N2O4는 젓갈색이라 그랬지 내가 아까. 그 다음에 NO2가 젓갈색이고 N2O4는 무색이야. 결국은 일정한 온도 25도씨에서 얘만 넣으면 당연히 너네 생각해봐. 얘만 넣었으니까 정반응을 더 많이 할 거 같냐 역반응을 많이 할 거 같냐. 얘만 넣었어. 아 역반응 어떻게 하니? 이게 없는데 아예. 그럼 정반응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하는 건데 얘만 넣었대. 그럼 이제 정반응을 아예 못하죠. 그럼 이제 역반응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봐. 자 먼저 NO2만 넣었어. N2O4는 없어. 그러면 NO2가 줄어들고 N2O4가 증가하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양이 일정해진다고. 요게 이제 평형이야. 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 계수비가 2대1이지. 계수비가 2대1. 그럼 계수비가 2대1이기 때문에 뭐가 2대1이라 그랬냐? 이거 기억 잘해야 돼.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비가 2대1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뭐가 2대1을 했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농도비가 2대1이에요. 반응한 농도비. 결국은 얘가 0.8에서 여기까지 가죠. 그럼 이만큼이 반응한 거지. 요게. 근데 N2O4는 아예 없다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럼 지금 요 양, 요게 이제 반응한 농도비라고. 이게 2대1이에요, 이게. 계수 B는 반응에 참여한 농도비를 2대1이라고 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2대1까지는 알겠어. 반응한 농도비.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 상태예요. 마지막. 평형에 다 도달하면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냐. 이게 궁금한 거라고, 이게. 이걸 이제 오늘 배우는 거야. 저번 시간까지는 계수 B가 반응 농도비다까지 배운 거고 오늘은 얘를 배우겠다고, 얘를.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얘만 넣었을 때는 이만큼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이 이만큼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N2O4만 넣은 거야. 그럼 N2O4만 넣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할 건데 요만큼 반응하죠, 요게? 근데 이제 생성된 게 이제 NO2라고. 요 새끼가 이만큼 생성되니까 반응 농도비가 여기가 2대1이라고, 이게. 그 다음 마지막을 난 궁금한 거야, 이게 마지막. 자 대신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오늘 수업하는 첫 번째 내용.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온도가 안 변하면 얘와 얘의 비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게. 자 2대1은 아니야. 2대1은 아닌데 얘 대 얘 몰 농도비는 똑같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아낼 건지를 공부하는 거거든. 자 뭐 화학평형의 특징, 이건 우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별거 할 게 없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냥. 자 여기도 아까 얘기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 화학 반응식의 계수 B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물질의 몰수비요. 반응한 물질의 몰수비. 이게 계수입니다. 반응한 물질의 농도, 이게 계수 B라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식의 계수 B는 화학 평형에서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랑 관계없다. 다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비율과 계수 B는 관계없다고. 항상 이건 머릿속에 박어. 반응 계수 B는 반응에 참여한 농도비고 맨 마지막의 상황은 아니다 이거야. 자 그럼 마지막의 상황이 내가 궁금하댔지? 어떻게 구하고 싶은지 궁금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상태를 얘기하는 게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 잘해야 된다. 화학 2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화학 1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럼 쌤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내가 오늘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라는 걸 얘기할 거거든. 그걸 얘기할 때 이게 없으면 그냥 암기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싫어. 그래서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내가 이거 내신 기간에는 이거 안 할 거야. 수업할 수 없어 이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나마 방학 기간 동안에 기말고사 파트 선행학습 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이거. 자, 한번 볼게 이게. 다시 한번 써보자. 이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을 정반응. 그 다음에 N2O4가 ENO2가 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 한다. 자, 이때 처음 실험을 3번 했다, 3번.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 첫 번째 실험은 NO2만 0.1 몰농도 넣습니다. 몰농도. 자, 여기 파트 다 몰농도야. 그럼 다시 또 나온다는 거야, 몰농도가. 응? 몰농도 개념. 1 몰농도 어떻게 구했냐? 꼭 기억해야 돼. 뭐 1리터에? 용. 액이야, 용 질이야, 용 매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용 액이야. 용 액은 뭐 소금물이라 하면은 물만 있는 게 아니지. 소금과 물이 합쳐져 있는 상태.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 대신 1몰농도다라고 하면 1리터에 1몰 있어야죠. 항상 몰농도 얘기하면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항상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실험 있는 거 요건 잘 생각하시고, 자, 여기다가도 한번 적어볼게. 실험 1번. 1번 실험은 얘가 0.1 몰농도 넣은 거야. 근데 N2O4는 안 넣었다. 아예 없어요. 얘 없어.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반응이 우세할 거다? 정반응하겠죠. 얘가 아예 없으면 역반응이 아예 안 되지. 그럼 정반응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거니까 얘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고 얘의 양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형이 됐대. 평형이 됐을 때 농도를 보니까 NO2가 얘가 0.05몰이 됐대. 그때 요놈아는 0.025몰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각 잘해봐. 반응 농도비 생각해봐. 반응 농도비. 얘가 0.1에서 0.05가 됐을 때 얘는 0에서 0.025가 되거든. 그래서 얘 비율이 1이라면 얘 비율이 몇이냐? 2죠. 이게 반응 농도비잖아. 이게 2대 1. 근데 또 이런다고. 쌤, 마지막 또 2대 1인데요? 아, 그렇지. 이건 되게 우연히 맞춰진 거지. 마지막은 의미 없는 거라 했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농도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관계를. 자, 그럼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앞으로 대괄호가 나올 거거든. 대괄호가 나올 건데 대괄호는 무조건 몰농도입니다. 언제든 화1이든 화2든 상관없어. 대괄호가 나오면 얘 몰농도예요. 몰농도. 자, 평형상수는 K값으로 정의해요. K값. 그래서 K값은 맨 마지막이 얼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자, 이걸 볼 때 NO2분의 N2O4로도 해보고 NO2의 제곱에다가 N2O4도 해보고 이 NO2에다가 2배 곱한 거, 이건 제곱이고 이건 2배 곱한 거야. 그 다음에 N2O4도 해봤어. 자, 봐. 실험 1번, 2번, 3번은 처음에 양을 다 다르게 준 거예요. 처음에 양을 다 다르게 준 다음에 평형이 됐을 때도 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농도 관계를 봤더니 이 새끼만 거의 1이야. 얘는 다르다고. 얘도 달라. 얘만 1이야, 1.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값이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지금 보시면 NO2의 제곱이 되는 거고 N2O4가 요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식을 이걸로 맞춰준다면 평형이 됐을 때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어렵죠, 여기? 잘 들어봐, 근데.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기 위한 걸 봅시다. NO2는 반응물 쪽에 있고 N2O4는 생성물 쪽에 있죠. 그래서 반응물질의 대괄호 몰 농도, 그 다음 생성물질의 몰 농도,
이게 일단 분자 분모값 같아. 근데 분모값에만 제곱이 있단 말이야. 이 제곱이 어디서 유래됐을까? 반응물질의 계수가 2죠. 요리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떠한 값에서도 평형상수가 똑같습니다. 즉, 평형이 되었을 때 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형이 됐을 때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계수를 지수화시킵니다.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상관없어. 계수를 지수로 바꿔요. 그 다음 생성물질의 몰 농도에다가도 생성물 쪽의 계수를 지수로 맞춰준다. 이러면 평형이 되었을 때 농도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평형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얘기해줄게. 대괄호를 치면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반응물의 계수를 지수로 바꾼다. 생성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생성물질의 계수를 지수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평형상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 값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거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얘를 만약에 1.5 몰 농도를 넣고 얘는 0.1 몰 농도 넣었대. 그리고 실험 1번, 실험 2번 18.7 몰 농도를 넣고 얘는 뭐 135.5 몰 농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넣은 게 얼마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처음에 넣은 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착하겠죠. 평형에 도착했을 때 요 값은 같다는 거야.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값은 같습니다. 대신 이 값은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무엇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냐? 온리 온도. 이 온도만 바뀌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온도를 바꾸면 당연히 상수값도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평형상수가 25도씨에는 이 반응에서의 상수값은 10이에요. 10. 물론 아주 좀 바뀌었는데 이게 거의 같다고 보면 돼. 10이야, 10. 그래서 지금 이걸 넣든가 25도씨라는 조건에서는 K값이 언제나 10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된 상태가 마지막 상태다. 이 뜻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뒤에 잠깐만 더 볼게. 너희들이 한번 잠깐만. 그래서 밑에 밑에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까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하나씩밖에 없었죠? 근데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 A 플러스 B의 반응에서 C 플러스 D의 반응을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있대. 그대로 합니다. 평형이 되었을 때 상수값을 구하는 방법, K값을 구하는 방법은 반응물질 A와 B가 있죠? 그 다음 반응물질의 계수 스몰 a와 스몰 b를 지수로 바꾼댔어. 생성물질 C의 몰 농도에다가 C의 지수, 그 다음 D의 몰 농도에다가도 D의 지수를, 계수를 지수로 바꾼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온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어차피 화1에는 안 나와. 내용만 난 알려주고 싶은 거야. 화1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부터야. 잘 봐야 돼. 평형상수는 몰 농도를 이용해서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 얘는 몰 농도구나. 이거만 알면 돼요. 대괄호 치면 몰 농도다. 이거만 알면 돼. 두 번째, 평형상수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나왔다. 온도가 일정하면 농도에 관계없이 다시 농도를 아무리 내 맘대로 바꾸더라도 이 값이 안 변하면 언제나 동일합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온도가 일정하면 무조건 간다. 선생님, 저 가져가. 이거 화투야, 이거 화투. 가져가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나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입니다. 3번. 고체. 그 다음, 용매. 얘는 평형상수식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고체나 용매는 평형상수식에 표현 안 해요. 자, 그러면 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 들어. 자, 여기다가 표현해볼게, 한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장 대표적인 연소 반응 봅시다. CH4, O2가 만나서 CO2, H2O 만들죠? 자, 근데 역반응 당연히 안 되지. 왜? 저번에 얘기했어. 이건 뭐다? 연소 반응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이 아니야. 근데 그냥 얘기만 해줄게. 상태를 표현해보자. CH4 우리가 알고 있는 25도씨에서 무조건 할 거야. CH4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테인, 가스죠. 산소도 물론 고체도 액체도 만들 수는 있어. 근데 25도씨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산소 기체잖아, 기체. CO2 고체 이산화탄소가 드라이아이스잖아. 25도씨에서는 드라이아이스가 없죠. 기체. 얘가 문제야. 25도씨에서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리퀴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수 맞추면 얘가 4개니까 얘가 2개. 그 다음에 얘가 2개 있는데 여기 4개죠 이미 산소가. 얘가 2. 자, 이제 K값을 만들 거야. K값은 반응물 CH4의 몰 농도, 다시 얘기해줄게.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각각의 몰 농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일 마지막. 다시 뭐 CH4 이만큼 넣고 O2 이만큼 넣으면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 거 아니야.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몰 농도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O2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생성물 CO2, 그 다음에 생성물 H2 이렇게 한 다음에 개수를 지수로 바꾼다. 개수가 2니까 여기 제곱, 얘도 1이고 얘가 2죠? 얘 제곱. 자, 이게 맞는데 여기서 요 새끼는 리퀴드죠. 다시 고체나 리퀴드는 상수식에 뺍니다. 제거. 그러면 얘를 지우라는 거죠. 이게 평형상수의 값입니다. 이게 평형이 되었을 때 값이에요. 오케이? 꼭 기억해 이거만. 지금 절대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 지금 눈 떠 이거. 얘와 얘는 쓰면 안 돼. 평형상수에다가. 그러면 누구랑 누구만 쓰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는 솔리드, 리퀴드 빼면 어떤 상태 남아있냐? 가스 있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놈,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새끼, 어떤 상태 남아있어? 아쿠아가 있죠. 얘는 표현해줘야 된다. 얘는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25도씨에서 평형이 됐을 때 얼마가 되냐, 이렇게 돼요. 자, 이 밑에도 봅시다. 봐봐. 얘가 반응물질, 얘가 생성물질이야. 그럼 K값을 쓸 때는 반응물질분의 생성물질이지. 근데 반응물질이 솔리드죠. NaOH 솔리드. 그럼 분모값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것도. 야, 얘랑 얘가 반응해서 얘랑 얘를 만든대. 근데 반응물질에 얘는 괜찮지만 얘가 리퀴드죠. 그래서 분모값이 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지? 이거 이해를 잘해야 화학 원으로 다시 돌아가도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여기 밑에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기체 사이의 반응인 경우에 평형 상태에서 부분압력을 이용해서 평형상수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부분압력 모르잖아요. 넘긴다 그냥. 자, 그 다음 평형상수의 의미를 봅시다. 의미. 자, 먼저 K값을 구할 때는 언제나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다가 생성물질의 몰 농도를 뭐 개수, 지수로 됐다. 됐어. 자, 근데 얘 잘 들어봐. 이렇게 구했더니 K값이 진짜 구해봤다? 25도씨에서 구해봤는데 100이래. 자, 이게 뭘 의미할까? 뭐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처음에 누굴 얼마 넣는지 다 필요 없댔지. 반응이 완벽하게 끝나서 평형이 되면 요 값을 어떤 애가 만족한대. 그럼 이 얘기는 평형에 도착할 때까지 반응물질에서 생성물로 되는 정반응을 많이 한 거냐?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이 되는 역반응을 많이 한 거냐? 잘 추론해봐. 다시 한번 써볼게. 얘가 여기 요렇게만 써보자. 얘를 만약에 100몰롱도 넣고 100몰롱도 넣고 100몰롱도 넣었대. 100을 다 똑같이 넣었대. 그래도 정반응이 조금 우세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좀 우세할 수도 있잖아. 그건 난 모른다고. 근데 평형이 됐을 때 값을 구해보니까 100이야. 그럼 생각 잘해봐. 반응물질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돼? 생성물질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돼?
생성물질이 많아야 100이 될 거 아니야. 결론은 K값이 1보다 크면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K값이 1보다 크면. 생성물이 많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100분의 1. 이러면은 생성물보다는 반응물이 좀 많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도씨에서 K값이 몇이냐 이것만 알면은 아, 너 반응은 정반응을 좀 많이 하는구나, 아니면 네 반응은 역반응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1보다 K값이 매우 크대. 매우 크려면 분모값보다 분자값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자값이 생성물 쪽이야. 그래서 정반응을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1보다 크면. 정반응 우세. 봐봐,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많아졌죠. 근데 1보다 매우 작대. 평형이 됐을 때 1보다 작다는 뜻은 분자값보다 분모값이 커야 1보다 작잖아. 그럼 분모값이 크다는 거는 반응물질이 많다는 거니까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럼 역반응을 많이 하니까 반응물이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K값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야 화학 1으로 가도 쉽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뭐 평형상수 구하기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안 구합니다. 이건 화학 2에 내년에 할 수 있을 거고. 자, 다시 화학 1으로 봅시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드디어 있겠지. 화학 1 완자 246페이지 피세요. 완자 246페이지. 자, 246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자, 일단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새끼는 아주 특이한 물질입니다. 어떤 특이한 물질이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을걸? 마지막쯤에. 브랜스테드루의 산과 염기는 수소 이온을 받냐 버리냐로 결정하지. 그 생각 잘 봐. H2O는 수소 이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받으면 어떻게 돼? 받으면 H3O 플러스라는 게 됩니다.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얘 이름은 외우세요. 이거 3단원 때도 되게 많이 나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그래요. 하이드로늄 이온. 얘가 H3O 플러스입니다. 즉 H2O 입장에서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H 플러스를 받으면 브랜스테드루의 염기로 작용한 거야? 산으로 작용한 거야? 받으면 염기야. 이렇게 되면 염기로 작용했다 이거예요. 근데 요놈의 새끼가 H 플러스를 버릴 수도 있어요. 지가 버려버려. H 플러스를 버리면 뭐가 되냐? OH 마이너스가 되지.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이걸 수산화 이온이라 한다고. 야, 그러면은 H 플러스를 버려버리면 이건 브랜스테드루의 산이야. 즉 하나의 물체가 산성과 염기성으로 다 작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뭐라고 했냐? 박쥐 새끼 같은 거 언제는 일로 붙고 언제는 일로 붙고, 이걸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한다 그랬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 화학 평을 배우니까 역반응을 한번 봐. 역반응. 그럼 역반응이 얘죠. 이번에 H3O 플러스가 H 플러스를 버리면 H2O 됩니다. 반대로도 얘가 이제 H 플러스를 받으면 H2O가 되죠.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이 다 되는 아주 신기한 물질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 한번 봐봐. H2 리퀴드가 H2 리퀴드랑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여기에 있던 H 플러스 하나가 탈출해가지고 일로 붙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물체가 되니까. 그럼 얘가 탈출해서 붙어버리면 H3O 플러스라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OH 마이너스라는 수산화 이온이 된다고.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물이 물끼리 반응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운 게 나오는 거야. K값 구해봅시다. K값. 자, 25도씨에서 구하는 거야. 25도씨. 온도는 내가 좀 이따 따로 얘기할 건데 어쨌든 K값 구할 때 뭐 분의 뭐로 구한다고? 반응물 분의 생성물의 농도, 몰 농도.
그럼 반응물질 H2O, 반응물질 H2O, 생성물질 H3O+, 생성물질 OH-. 그 다음에 계수를 지수로 바꿔야 되는데 계수는 1대1 대 1이네요. 그럼 지수가 없어. 근데 내가 오늘 뭐라 그랬어? K 값을 쓸 때 가스, 아쿠아 상태는 K 값에 표현할 수 있지만 솔리드 상태나 리퀴드 상태는 평형상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댔죠. 그러니까 반응물질은 둘 다 리퀴드야. 그럼 반응물질이 아예 없어지니까 K 값은 이게 K 값입니다. 오케이? 요게 K 값이에요. 이걸 물의 평형상수라고 해서 KW로 합니다. 그럼 워터야, 워터. 이게 이제 내가 오늘 수업하는 게 다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화투를 먼저 봤댔어.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왼쪽 밑에 봅시다, 한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온화 상수. 자, 이게 아주 불친절한 게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끝이야. 이게 끝. 근데 뭐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이게 왜 이게 되는지를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맨날. 다시. 얘가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배웠어. 왜 이게 된다고? 리퀴드 상태나 솔리드 상태는 평형상수에서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모값이 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통으로 날아가. 자, 그래서 결국은 얘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가 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야, 오늘. 이건 수능에서도 무조건 준킬러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쉽지 않아, 여기. 잘 둬야 돼. 25도씨에서 계산해봤다? 계산해봤더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요. 야, 그러면 이게 지금 값을 따진다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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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얘보다 매우 작으면 정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 우세라고. 즉, 이게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이제? 이게 거의 안 된다는 뜻은 순수한 물을 넣으면 만들어지긴 하는데 존나 조금이다, 이거야. 개 조금이야, 개 조금.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성 상태의 수용액에선, 자, 우리가 pH라고 하죠. pH. 이게 초딩 때부터 배운 거 아니야. pH가 1부터 몇 가지 배웠어? 14까지 배웠을 거야. 가운데 값이 7이죠? 이걸 우리 중성이라 하잖아. 그래서 순수한 물만 있을 때는 얘와 얘의 값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근데 얼마로 똑같냐? 요렇게 돼야 되지 않니? 그지? 자, 왜?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새끼가 하나 버려가지고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 먹으면은 H3O 플러스 되는 거고, 하나 버렸으니까 OH 마이너스 되겠지. 그러니까 중성에서는 얘가 이동한 양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값이 똑같아. 그 다음에 이 농도의 곱으로, 이거 몰농도, 이거 다 몰농도. 이거 곱으로 표현해야지만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우리가 pH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pH를 구하는 방법이 로그 값으로 구합니다. 마이너스 로그 요 값을 그냥 쓰면 돼. 오케이? 뭐 상용로그는 쓸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그냥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럼 얘 일로 슉 내려오면 드디어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pH가 7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초딩 때부터 배운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들어. 내가 잘 들어야 돼. 분명히 내가 아까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평형 상수값이 바뀐댔죠. 근데 우리가 25도씨라고 얘기하면은 얘 농도 곱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게 딱 이렇게 돼. 근데 온도가 바뀌면 이 값이 바뀌겠지. 바뀌어 실제. 그럼 바뀌면은 쌤, 이거랑 이것 때문에 pH가 1부터 14까지가 있고 중성이 7인데 그럼 온도가 바뀌면은 pH가 7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제 드디어 진짜 내용을 니들이 배우는 거야. 초중 때부터 맨날 그 머릿속에 박았잖아. pH가 7, pH가 7, 중성. 25도씨에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특별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pH만 있는 게 아니잖아. 중성이면. 왜? H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OH 마이너스도 있다고. 그러면은 뭐도 있겠냐? 당연히 POH도 있어요. 여태까지 너희들은 pH만 배웠지만 POH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성 상태에서는 pH도 7이고요. POH도 7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생각 잘해봐. 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되는 반응이 조금 더 잘 될까 안 될까? 그냥 이건 추측하는 거다. 오늘 안 배웠어. 그냥 잘 생각해봐.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래도 이게 이걸로 되는 게 좀 더 많아질 것 같아? 적어질 것 같아? 온도가 높아지면 좀 더 많아져요. 좀 더 많아져. 그럼 문제 잘 들어. 야, 지금 졸 때 아니야. 진짜 이 새끼들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오늘 내가 수업하는 게 아마 방학 기간 동안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렵다고, 이게. 내용적으로만 보면. 잘 들어야 돼. 다시 얘기해줄게. 온도가 높아지면 좀 더 얘가 잘 생성돼.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pH 값이 7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잘 생각해. 온도가 높아지면 pH가 커져 작아져? 작아집니다. 이걸 또 헷갈려 하더라고. 야, 너네 봐봐. 10의 마이너스 7제곱만큼 안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더 잘 떨어지면 마이너스 승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더 잘 떨어지면 작아지겠지. 10의 마이너스 7이 크냐 7의 마이너스 6이 크냐? 10의 마이너스 6이 큰 값이잖아. 에? 그럼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면 그게 더 이온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아는 걸 적용할 때가 됐어. 봐봐. 너희들도 알다시피 다시 우리가 아는 것대로 해볼게. pH는 1부터 14까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성이라는 것도 알아. 근데 pH 6이라는 게 한 개 있고 pH가 2라는 게 한 게 있어. 너네 잘 봐. 누가 강산이야? 이건 중딩도 알아. pH가 2가 강산이냐 6이 강산이냐? 당연히 2가 강산이지. 그럼 문제. pH가 2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입자가 있을까? 실제 입자수. 내가 아까 pH가 7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과정이 이만큼 입자가 있댔죠. 몰 농도야 이거. 그럼 pH가 2면 얼마냐고. 이거겠지. 다시 이것보다 이게 훨씬 큰 값이라고. 훨씬 많다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야.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5도씨에서의 KW는 언제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돼요. 언제나. 그럼 문제. pH가 2라고 하면은 H3O 플러스의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랬지.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pH라고 하고 얘를 pOH라고 한다고. 더하면 언제나 14 나와야 됩니다.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 언제나 14야. 안 변해야 돼. 그러면 문제. 이제 너네들이 풀 수 있는 거야. 잘 들어. 우리는 절대로 25도씨 아닌 상태에서 값을 구하라고 안 해요. 대신 이것만 알면 돼. 25도씨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고 낮아지면 어떻게 될지 그것만 알면 되고, 값을 구할 때는 25도씨만 줘요. 수능까지 다. 그럼 25도씨에서 문제 잘 들어봐. pOH가 1이래. pH는 얼마일까? 13이죠. 그냥 언제나 더해서 14야. 언제나 더해서. 오케이? 그러면 25도씨에서 pOH가 3이야. 그럼 pH는 얼마라고? 11이죠? 그럼 문제. 이 수용액과 이 수용액에서 누가 더 강한 염기성이야? 강염기가 누구냐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실제 값을 바꾸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누가 더 많은 거야, 입자수가? 이게 많죠. 얘가 강염기입니다. OH-가 많으니까. 자, 그럼 이걸 몰 농도로 진짜 바꿔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 문제예요, 이게. 몰 농도로 바꾸면 10분의 1이지, 이거. 그냥 이게 몰 농도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야. 이건 수용액이 1리터 있다는 기준으로 하면은 OH-가 몇 몰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네. 아, 수용액이 100ml래. 그러면 지금 몰수가 몇 몰 있다는 거야? 이제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새끼. 요 새끼는 몇 몰이 되냐? 1000분의 1몰이죠. 1000분의 1몰이면은 0.001몰. 그지? 자, 그럼 봐. 얘랑 얘가 부피가 똑같다고 한다면 얘 몇 몰 있는 거야? 이만큼 있지? 그러면 입자수의 B는 몇 배 차이야? 100배 차이죠. 그지? 자, 이제 외우는 거야. pH가 또는 pOH든 상관없어. 2 차이면 10의 제곱만큼 입자수 차이가 있어요. 1 차이면 10배겠지? 결론. pH든 pOH든 1 차이 날 때마다 입자수가 10배씩 차이 납니다. 10배씩.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얜 100ml래. 얜 1리터래. 그럼 입자가 몇 배 차이라는 거야? 얜 1리터에 0.001몰이죠? 얘는 100ml에 0.1몰이지. 그럼 입자수가 이제 몇 배 차이야? 10배 차이죠. 10배 차이. 오케이? 이걸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 몇 쪽에 있는 걸 푸냐면, 대표 자료 분석 한번 풀어봅시다. 자, 250페이지에 자료 4번 한번 풀어보세요. 250페이지에 자료 4번. 오늘 배운 게 방학 기간 동안에 배운 것 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제일 어렵다 했다. 잘 풀어보세요. 250쪽 자료 4번.
자, 요거 풀고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이게 또 중간에 잘리거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게. 쉬었다가 풉시다. 다 풀고 쉬어 니들은.